모실 텐데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서 포인터 리더의 역할과 조직 확장에 대해. 예, 알겠습니다. 제 배움이 짧은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포인트 리더. 네. 포인트 리더의 역할과 조직 확장을 어떻게 실제로 펼치고 계시는지 이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프레지던셜 앰버서더 김정아 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여자 김정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 리더 우리 사장님들, 우리 서울 경기 사장님들은 제가 다 처음 뵙는 분들이고 앞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은 오래전에 같이 사업하시면서 많이 뵀던 분들이에요. 저희 대구도 이제 이번 달 22일에 대구, 경북, 호남, 영호남 모두가 함께해서 한 200여 명 이상이 이렇게 보수 교육이나 이런 걸 다시 모일 텐데요. 문득 이제 저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규태 사장님이 컨택이 들어왔을 때 내가 최근 작년 7월부터 처음 시작했던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뭐가 바뀌었지? 라는 걸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걸 보시고 이 주제를 저에게 주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지금 7월 1일부터 제 목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허스키한데 지금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8월 3일 대구 워크인 오픈 이후에 오늘까지 오늘도 기차에 오면서 자야 하는데 계속 파트너들 전화 와서 전화 받느라고 좌석 끊어와서는 입석으로 온 케이스예요. 앉지를 못했어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8월 3일 워크인 확장 오픈 때문에 그분에게 좀 뜻을 맡겨야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한 15일 다녀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사가 들어갔고 공사를 다 하고 8월 3일 날 이제 회사 오픈과 이제 맞춰서 우리 이제 유즈그룹 사무실 오픈을 했어요. 기존에 100평의 사무실이 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이다. 회사의 뜻이고 스폰서의 뜻이면 이건 옳다 해서 다시 한 번 더 60평의 사무실을 회사 건물 지하에다가 지금 해놓고 잠이 어디 오겠어요? 안 오겠죠. 여기도 돈 저기도 돈 막.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뉴스킬을 하는데 19년 전에 뉴스킬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지금 제 마음에 있어요. 나 뉴스킬 처음 시작했을 때 29에 어떻게 했지? 그냥 좋아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좋아요. 아침에 7시 반에 제일 먼저 사무실 나가는 내가 너무 좋고 밤 12시 반에 문을 닫고 나오는 내가 너무 좋고 7시 반에 출근하면 8시 반이면 들어오는 첫 번째 파트너가 늘 정해 있거든요. 그 친구를 처음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가장 마지막에 문 닫을 때 이 이쁜 스폰서를 혹시 누가 잡아갈까 봐 기다려주는 수많은 총각 남자 사장님들이 너무 좋고 저희 파트너들은 30, 40대에 나홀로 남자 사장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GV를 본인들이 안정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확장되어지고 풍요로워졌나 봤더니 이 포인트 리더 교육에 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킨 하다 보면 제가 19년째 하다 보니까 뉴스킨 안에는 위너와 루저만 있더라고요. 성공했거나 뭐 패배자가 돼서 그냥 나가 떨어지거나. 근데 제가 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제가 바뀐 게 뭐냐면 그래 풍요로운 조직이 도대체 뭘까? 그 풍요로움이 뭐 이런 풍요로움일까? 숫자의 풍요로움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직원들의 개성과 조직원들의 꿈과 조직원들의 삶의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게 풍요로운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장님들이 저처럼 4주간의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4주간의 포인트 리더 교육을 대구 경북에 우리 팀앤팀은 4기차를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개월째 쉬고 있는데 저는 그 4기를 그룹장이 왜 자꾸 오냐고 김정아 사장이 왜 자꾸 오냐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기수에 듣고 나서 4기를 연속으로 계속 가서 포인트 리더 교육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한 기수를 듣고 잊어먹을 때 저는 잊어먹을까 싶어서 계속 가서 그 교육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저는 이걸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장되어지는 그 조직 안에 내가 배운 이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 조직을 좀 키워보자,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뉴스킨 사업을 했을 때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변진섭 팬클럽 회장을 하면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던 여자였거든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무리도 아닌 거예요. 막 실내 체육관에 우리 오빠를 위해서라면 한 800명씩 뿌려놓고 했던 인적 네트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9에 뉴스킨을 시작했지만 31에 블루다이몬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의 단점이 뭐냐?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아 말고는 누군가를 리크루팅해도 그는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 7년 동안 사업적 딜레마에 빠졌던 저의 사업의 스토리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뉴스킨을 시작했잖아요. 넘어지고 일어나도 35밖에 안 됐더라고요. 조금 슬럼프 앓고 일어나도 40도 안 됐더라고요.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40대 중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에 밀레니얼 사장님들 혹시 계시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소리 할 사람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스킨 안에서 그냥 놓으세요. 19년 놀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제야. 근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포인트 리더 교육에 오신 사장님들은 현장에서 세일 역할도 하셔야 하고 포인트 리더로서의 교육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한 7개월, 8개월 다행히 회사의 벨로시티 보상과 맞물려줬고 그리고 그 맞물린 보상이 이 포인트 리더 교육의 체계와 너무 딱 떨어져서 저는 오히려 포인트 리더 교육을 첫날 받는 날 와 우리 파트너들 포인트 리더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도 포인트 리더 왜냐면 직급이 다 다이아몬드급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포인트 리더 교육을 듣고 나서 그 많은 포인트 리더 중에 80%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제가 다시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저희 팀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들에게 포인트 리더 교육 안에 있는 직무 능력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 확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기 전에는요. 저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PPT를 제가 만들었더니 저희 딸이 이게 저거든요. 엄마는 자기 애가 너무 강하다고 PPT마다 자기 얼굴 넣고 저는 심지어 제 핸드폰 처음에 사진이 제 사진이거든요. 온갖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뭐만 가져오면 맨날 제가 제 이름을 다 적어줘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자기 애가 되게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뉴스킨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기 애가 강했던 거예요. 심지어 변지섭 팬클럽 회장을 할 때 가방을 막 만들어 다녔거든요. 우리 오빠의 얼굴을 넣어서. 근데 그 뒷면에는 항상 제 얼굴이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오빠는 앞면 나는 뒷면. 그래서 이쪽으로 매면 변진섭 이쪽으로 매면 김정한 거예요. 10대 때도 그 짓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뉴스킨을 롱런할 수 있는 그게 비결이에요. 사장님들이 아마 본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애정하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그 다음 장에도 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일단 제가 먼저 고백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리더 교육 전에는 내가 리더인데 이런 거 스폰서한테 요청해도 돼? 나 이런 거 부탁해도 돼? 우리 그룹 안 크는 거 뭐 스폰서 탓이지 뭐. 저 그룹에는 백만장자가 몇 명 있고 강사가 몇 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저 팀은 원래 200% 성장했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지? 그거 다 내 파트너들이 다 나는 영 아닌 사람들만 들어온 것 같다. 나는 왜 리크루팅 하면 다 우리 파트너는 다 영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내 혼자서 계속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인트 리더 교육 이전에는 리더로서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수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박지성 정도의 능력 있는 선수인지 아니면 그냥 아웃사이드에서 주전자만 들고 다니는 사람인지를 내가 나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김정아 사장님이 우리 그룹에서 제일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일당 100을 뛰는 사람이라고. 사장님들이 5명 뛰어봐야 나 한 번 뛰는 거 못 감당해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한다고. 혹시나 사장님들 개인 중에 내가 누군가보다 2배, 3배의 효율성이 있다면 사장님들이 뛰어줘야 된다고. 물론 네트워크는 한 명이 100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포인트 리더는 한 명이 100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걸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 활용을 하지 않고 리더라는 이름으로 리더라서 내가 다 해야 하고 리더니까 내가 만들어야 하고 리더기 때문에 내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그걸 계속 깨닫고 있을 때 그러면서 왜 우리 그룹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 그룹은 왜 이렇게 다른 그룹처럼 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라는 걸 느꼈을 때 저는 포인트 리더 교육이 저의 사업의 성장과 맞물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룹의 현주소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그룹에는 강사는 많고 효율성이 높은 사람은 많지만 즉 엔진은 크지만 방향 제시를 해주는 손가락의 이건 많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팀은 벨로시티 이후에
제가 커미션이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전체 OV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조직 내 효율성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3, 40대의 남자들이 나홀로 대문 가방을 들고 양자를 재고 여자 사장님들 등을 밀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는 효율성이 뛰어난 조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쪽을 가리키고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이쪽을 가르치고 저의 1대 블루 사장님은 이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김정아는 1년 안에 3배 성장.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행복한 뉴스킨 롱런하기. 제 1대 블루 다이아몬드 사장님은 말도 안 되게 맨날 10배 성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포인트 리더 교육을 하면서 제가 매 기수마다 그 교육을 참여하게 된 이유도 늘 우리 팀들이 2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을 때. 그럼 마치면서 제가 애프터를 하고 마치고 애프터를 하고 마치고 애프터를 하면서 저와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우리 그룹의 현주소를 저는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포인트 교육을 받은 어떤 파트너는 사장님 저 포인트 리더 아닌 것 같아요. 저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알아차린 거예요. 루비 사장님이 사장님 저는 이 일을 옛날부터 했었는데요.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룹 안에 누가 선수이고 누가 선수를 돕는 이고 또는 그 돕는 일을 돕는 인지를 저희는 이제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바뀐 게 안 되는 건 위임하기. 예. 이게 만약에 내가 뛸 수 없는 영역이라면 괜찮다. 현재의 직급은 내가 1대를 많이 컨택했는 거에 대한 보상이지 나의 능력과 무관하다. 우리는 위임하자. 그리고 각자가 1인 100명이 더 효율성을 키우자. 2000포인트에 앉아 하지 말고 3000포인트가 유지 볼륨이 아니고 4000포인트 이상을 해내는 그런 전문가 조직을 만들자. 누군가가 한 명이 갑자기 독도에 떨어져도 거기에 우리 그룹을 만들어낸다. 그걸 이제 저희들은 포인트 리더 교육에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각자가 왜 내 마음과 다르지 가는 방향이 다르지라는 그 파트너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30, 40대의 젊은 사장님들은 들어와서 뉴스킨이 너무 재밌대요. 뭐가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요. 토요일 날은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워크인 오픈했죠. 어제는 또 그룹 오픈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 내일은 우리 33회식 컨설턴트 OT 하는 날이에요. 제가 원장이라 또 거기 우리 파트너들이 모여요. 토요일 날 33회식 클럽을 해요. 그냥 행복하대. 그게 좋대요. 옛날에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기 전에 저는 저 친구는 도대체 생각이 있어서 뉴스킨 하나? 여기 와서 컨설턴트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 게 왜 행복하지? 저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제가 묻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은 언제 제일 행복해요? 누군가를 도울 때. 사장님의 목표는 뭐예요? 부모의 노후를 마련해놓고 내가 뉴스킨 사업을 저는 평생 할 거예요. 30대 초반에 남자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관점으로는 30대 초반의 청춘이 왜 저러고 있지였어요. 과거에 저는. 근데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그가 가지는 관심을 이해하게 됐고 그게 공유됐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직급이 있건 없건 그들을 그 자리에 안내하는 리더로서 바뀌게 되고 그랬더니 조직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팀 성장에 집중하게 되면서 온 사업자들이 그 안에 특히나 포인트 리더들은 주도적인 리더가 됐어요. 과거에는 주도적 리더이지 수가 없는 게 스폰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지를 스폰서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장님 우리 한 마음으로 모아보자. 사장님들 올해 목표가 뭐예요? 사장님들 우리 2019년 우리 끝은 어떤 지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은 항상 송년회를 두자. 우리 송년회 몇 명 오게 하면 되죠? 300명. 그럼 그 300명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다 주인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냥 같은 손가락을 같은 방향으로 내미는 그런 힘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하게 되고 각자의 리더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못했던 거, 시간 가계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이 100만 원 안에 보험은 얼마, 차량으로 얼마, 식대비는 얼마, 교육비는 얼마, 내 돈의 견적은 늘 내지만 내 시간의 견적을 내지 않고 사업하는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리더들은 바쁘잖아요. 늘 바빠요. 그래서 오히려 파트너들은 우리 스폰서 바빠서 지원 못 받겠다고 해요. 근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리더들은 매일매일 놀아요. 예, 리더들은 뭐가 바쁘냐? 마음이 바빠요. 예, 우리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1시부터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 5시에서 7시,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어요. 예. 나 어디에 빵꾸나고 있지 지금? 우리 파트너들이 어느 시간에 지금 들어오고 내 시간은 어디가 빠져나가지를 이렇게 견적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뭔가 좀 쉬고 싶은데 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강의를 늦게 보내고 내일 이제 컨오티 때문에 강의 자료를 준비하고 토요일에 3,3일씩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어젯밤 한 12시까지 자료를 딱 정리하고 집에 오면 1시
샤워가 너무 2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워크인 이전 또는 우리 그룹 이전을 앞두고 새벽 기도를 선택을 한 거예요. 새벽에는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막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남편, 파트너 다 말렸어요. 사장님 이러면 일 못한다고. 사장님, 우리가 사장님을 부려먹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장님, 이 시간이 없으면 나는 나머지 시간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들 중에 종교가 같은 친구들은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또 종교가 다른 친구들은 또 그 종교에다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하루에 30분은 나를 위해 온전히 쓰는 시간을 만들게 되는 것도 포인트 리더 이후에 제가 이제 하게 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시간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미팅을 한 건 하고, 요 SRT에 내려서 미팅 한 건 하고, 지금 여기 왔고, 저녁에 가면 그냥 집에 안 가요. 미팅 한 거 저는 하면서 잡고 가요. 어떻게 잡냐? 평소에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늘 바쁘다는 이유로 못 다가갔던 파트너에게 톡을 넣어요. 사장님, 나 지금 동대구역 도착하는데 1시간만 시간 내줘요. 이렇게. 이제 먼저 다가가요. 그래서 하루에 4개 정도의 시간의 견적, 파트너의 견적이 나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그 가계부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포인트 리더 교육을 해주신 스폰서에게 너무 감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워크인을 오픈하게 해준 안동근 신영석 이정 사장님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제 1대, 2대, 3대 스폰서 사장님들이 다 천만장자시거든요. 사업 시작하고 한 7년 정도 만에 제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독립할 수 없는 그 사이즈에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삶으로 치면 그냥 대학교 1학년부터 독립해가 산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중간에 집에 들어가자니 좀 이상하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때마다 왜 나에게는 뭔가 혜택이 없지? 나 이렇게 작을 때 독립했는데 우리 스폰서는 나를 왜 봐주지 않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나를 이렇게 만든 분들이 스폰서더라고요. 나를 먼저 리더로 인정해줬고, 그들이 나를 너 한번 살림 살아봐라고 보내줘 봤고, 그걸 통해 시행착오를 막 겪어도 김정아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저한테 늘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정말 애정 있는 눈빛으로 사장님 잘하고 있지, 잘하지,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갖 이 사업에 여러 가지 잡일은 다 하지만 그 잡일 뒤에 오는 그 영광들도요, 온전히 저한테 챙겨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이번에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 깊은 마음속에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3일 대구 워크인이 이렇게 하나를 합치고 센터가 다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회사의 워크인이 여기서부터 저 끝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넓어요. 누리가 그냥 온종을 다녀도 끝까지 못 다닐 정도로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사장님, 요청을 하라 했잖아요. 사장님,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팀앤팀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한 달에 한번 봅시다. 2달에 한번 랠리 보면 사업 정 못 낸다고, 한 달에 한번 보자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8월 5일 어제 첫 번째로요, 팀앤팀 전체가 다 20년 넘도록 해보지 않는 그 시도를 해서 어제 월간 미팅을 했어요. 천만 남자 사장님들이 막 스피치 하시면서 막 우셨어요. 막. 사장님들은 연탄을 찾지 마라 이러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안도현 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진행하면서 김하우 사장님 혹시 연탄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냐고 그냥 제가 그러면서 웃겨드렸는데, 리더들이 막 감동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됐어요. 저는 여기 있는 수많은 리더 사장님들 중에 단 한 명의 포인트 리더가 포인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랑년이 산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는 이것을 해낼 거예요. 19년 동안 제가 찾지 못했던 주도적인 리더들을 찾기 시작했고, 우리 현주 위치를 파악했어요. 우리 왜 피부 트러블 날 때 보면 트러블이 왜 나요 하면 첫 번째가 각질부터 제거하세요 해요. 우리는 늘 문제를 보고도 그 문제를 열었을 때의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좀 마음이 서운한 파트너를 만나면 그 파트너가 나 사장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사장님 나 안 봐줬잖아요. 그 말을 듣는 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대상들을 피하고 그런 문제들을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포인트 리더 교육이 위해 제가 용감해진 게 그 문제 앞에 과감히 맞서게 됐어요. 왜? 그 친구는 분명히 그러한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걸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각질들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센터를 제 이름으로 4번째 정도 옮기면서 이번에 센터 옮길 때 가장 문제없이 가장 화합하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센터를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팀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단은 팀 안에서 이뤄냈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중했던 건 우리 함께 배웠던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에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안내라는 이야기가 그냥 이런 거 있죠. 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안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쪽이 늘 다 달라요. 예. 여기서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안내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측으로 가세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원탁을 돌아가세요.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화장실을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내자의 손가락의 방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안내하자. 포인트 리더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놀이를 통해 삶을 통해 모임을 통해가 아닌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 꿈과 목표가 있는 파트너에게 이게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에 부합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로드맵과 그룹의 로드맵과 한 방향으로 안내한다. 그러려면 내가 회사의 로드맵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스폰서의 로드맵과 방향과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내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교육 전에 하지 않았던 점검. 주 1회 파트너에게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는지 체크를 하는데요. 포인트 리더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포인트 리더가 아닌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점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점검 능력은 왜 점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미리 저희는 꼭 하거든요. 저는 월요일 아침 9시, 11시, 12시 반, 수요일 날, 그리고 저녁 6시, 수요일 날 오전 9시, 11시 반, 그 다음에 1시. 이렇게 제가 현재 신규 파트너를 데리고 포인트 리더 제가 점검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처음에 딱 약속을 드리냐면 사장님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장님에게 안내할 거고 일주일 안에 제가 드리는 미션을 사장님이 수행해 와야 되는데 만약에 3번 정도 이 수행이 되지 않으면 제가 기간에 이 만남의 기간을 좀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매주 만나다가 일주일 만에 그걸 미션을 수행을 하지 못해요. 그럼 일주일은 너무 바쁜 거죠. 그 친구한테. 2주와 동안 한 달에 한 번 제가 늘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왜 내가 당신과의 만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그러면 이번 주는 사장님 양자를 5명에게 재고 데모를 5명에게 하고 워크인 초대를 2명 해보세요 라고 했고 그가 하겠다고 오케이를 했는데 그거 절반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한 주를 더 기한을 줘요. 완수를 해요. 작지만 본인이 이룬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점검을 포인트 리더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우리가 왜 그룹에서 뭔가 구멍이 샜지라는 그 구멍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파트너들이 이 점검 받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지만 행복하면서 막 과제를 갖고 와요. 사장님 나 이번 주 이렇게 했어요. 나 사장님 이번 주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해서 하면서 파트너들이 점검 받기를 이제 즐거워하게 됐고요. 그 안에 저희가 했던 건 셀 리더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포인트 리더로서 안내를 하는 능력은 물론 커지겠지만 그 안에 셀 리더와 그의 팀원들이 스스로 자발 구매를 하고 리크루팅과 제품 및 보상 그리고 사업 교육을 진행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해요. 현장에서 2 곱하기 2는 6 쇼더 플랜을 풀면서 막상 가르치는 건 쇼더 플랜을 푸는데 실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파트너들의 딜레마가 굉장히 심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배운 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배운 것과 실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을 하면서 셀 리더들과 그의 팀원들이 스스로 자발구매, 스스로 프로슈머가 되게 파는 제품이 아닌 팔려나가는 제품임을 내가 인식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줘야 된다. 똑같이 에이지락 루미스파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도 에이지락 루미스파의 판매 소구점을 전달하는 사람과 에이지락 루미스파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다른 강사예요. 에이지락 루미스파의 판매 소구점은 사장님들 이 제품은 이렇게 팔려나가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리크루팅이 됩니다는 판매 소구점에 집중한 리더예요. 근데 에이지락 루미스파를 사장님이 쓰면 사장님이 젊었을 때 여드름 피부라 지금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흔적이 매일매일 피부 운동을 시켜줘서 이 피부 운동의 가장 핵심인 경락하는 그 효과를 주는 게 루미스파인데 사장님 이거 써보지 않을래요? 라는 스폰서의 교육은 팔려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듣고 내가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육을 받는 초보 사장님이 사장님 이 얘기 들으면 다 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를 초대하세요. 너무 이 사업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정말 거저먹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쉽게 초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려우면 그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달 능력도 온라인상이나 SNS 밴드방에서 전달지에는 공지사항 형태의 전달이 아닌 이때 이제 사업 전략을 겸한 전달 사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셀 리더거나 포인트 리더는 전달 능력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전달 능력? 이 사람이 원하는 가고자 하는 목표에 맞는 전달 능력. 그냥 사장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대구에서는
워크인 확장 이전 기념으로 회사가 1일차를 해줘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자, 회사의 공지사항은 뭐냐? 2시에 조지훈 사장님 대표이사 강의, 뭐 제품 강의, 온 가족이 함께 사업하는 아름다운 리더 장미옥 사장님 강의 공지가 됐어요. 이거 그냥 공지하면 공지사항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사장님들 8월 12일은 1일차 랠리예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회사가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행사를 만들어줬어요. 뉴스키몰에 등록하면 되고 오면 되는데 인포팩을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근데 그날 오전 10시에 회원들을 초대해서 새롭게 오픈된 회사의 워크인에 와서 인바디를 재고 비지아 재고 그리고 바이크도 타고 그리고 와서 누리하고 얘기도 좀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는 점심 먹고 자연스럽게 1시부터 입장해서 그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신제품을 회사가 보여준대요. 시연을 통해. 일단은 그날 와서 제품 들으면 제품은 쓰고 싶을 거고 조지훈 대표이사 강의를 들으면 아 회사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알게 될 거고 아름답게 사업하고 있는 가족이 사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장미옥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 아 이거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줄 수 있는 사업이야 멋지다는 걸 알게 되는데 사장님도 우리 8월 12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하자. 그래서 저희는 어제 팀 미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1일 1워크인 초대를 미션으로 제가 제시했어요. 자, 회사는 공지사항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올려놨어요. 뉴스키몰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 있는 포인트 리더들은 각각의 파트너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어떻게 사업적 전략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셀 리더들은 아마 이 영역을 발휘하려면 팀이 많아야 하고 잘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 능력만큼이나 내가 뭔가를 전달할 때 전달 능력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미팅과 현장 능력에서도 미팅은 팀원들 본인이 존재 가치를 극대화하고 스폰서와 신뢰가 기본이 되는 미팅. 저는 리더는 들어야 할 얘기는 많지만 해야 될 이야기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듣는다 하는 건 파트너를 통해 듣는 이야기. 하지만 내가 이 친구에게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게 미팅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저는 제가 O형이에요. 그리고 셋째 딸 중에 둘째 딸로 그냥 조금 풍요롭게 자랐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도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말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물어요. 사장님, 나 사장님 진짜 좋아하고 나 사장님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60이 됐을 때 사장님 겨우 40인데 나 그때 사장님이 우리 유즈그룹을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몇 년 남았죠? 12년. 사장님, 나 12년 동안 사장님 키워줄게요. 12년 후에 유즈그룹 사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딜을 해요. 집에 안 가겠죠? 12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요, 파트너들과 미팅 그렇게 시작해요. 그거 포인트 리더 교육에서 배웠거든요.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이 기대하게 되고, 그들의 작은 모습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큰 모습을 조기조 사장님께서 기대하라 하더라고요. 정말 기대되거든요. 나 12년 후면 난 60인데, 현재 우리 파트너들, 30인 파트너가 우리 조직을 42에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다음에 우리 그룹을 물려줘야 하는데, 사장님, 나 현장에서 60까지 뛸 거다. 나를 도와도. 배워라.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저는 미팅 능력에 미팅에서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책이나 미팅으로 배운 사업의 방법, 제품의 전달 능력들을 내가 직접 보여주며 성과를 내줘야 해요. 사장님 이렇게 뭐 강의 듣고 데몬 배우고 루미스파 비포 애프터를 저희가 배우지만 막상 나가면 유통이 안 돼요. 그들이 안 쓰려고 해요. 그럴 때 사장님 저하고 같이 나가요. 하면서 내가 내 파트너 손을 잡고 그들의 고객들 앞에서 내가 데모를 시연해주고 그 제품이 이동되는 걸 그에게 보여줬을 때 되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사장님 이번에 제가 하는 데모를 통해 사장님 발견한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은 자꾸만 그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제가 막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거 얼마나 신기하다고요? 안에 거는요 왼쪽으로 들고요 밖에는 밖으로 들고 내 혼자 막 신기해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개도 안 신기한 눈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일단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신기하네요. 끝내는 나중에 원래 마케팅은 이 사람이 3번을 예스를 하면요 끝이 예스래요. 예스를 끌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써야겠죠. 이 제품 쓰고 좋아지면 소개해야겠죠. 소개하면 돈 되겠죠. 돈 되면 당연히 고맙다 하겠죠. 당연히 오늘 소개한 이 사람한테 밥 사겠죠. 와 우리 유즈그룹 들어오겠네. 다음에 또 보겠네요. 소비자날 오세요. 제 강의 8월 22일 날 하니까 그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장님은요 그 사람들이 기분 안 나쁘게 뭔가를 대답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가 막 여드름 인분에게 가서는 하나님이 욕을 안 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주셨는데 왜 요걸 안 주셨을까? 막 이러면 딴 것도 뭐 주신 거 없는데 막 이래요. 기분 좋잖아요. 그들에게 뭔가를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는 단점을 그에게 드러내고 장점을 묻어둔다면 저는 이번에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서 성과가 나더라고요. 포인트 리더가 없는 레그의 신규 사업자, 그리고 저는 포인트 리더가 있는 레그의 기존 사업자, 그리고 포인트 리더가 있는 레그의 리더 사업자를 저는 포인트 리더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머 사장님 포인트 리더가 있는데 왜 사장님이 그걸 건드려요? 이렇게 얘기해요. 동의하에. 1대의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2대의 루비 사장님이 코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 파트너를 사장님이 좀 코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완전 들어오는 신규 사업자들은 중간에 포인트 리더들이 다 코칭을 해요.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있는 레피지에서 에메랄드 사업자들이 조금 낙심되어지거나 사업에서 뭔가 조금 멘탈이 조금 떨어질 때 중간에 리더들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는 어떤 일을 다 내려놓고도 우선으로 그들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수거든요. 선수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수인지 모르고 우리로 치면 체력 관리 안 해놓은 거예요. 뛰어야 되는데 박지성이가 체중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선수인데 나가서 기량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잡아가 저희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리더가 있는 레그에 당연히 리더 사업자,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일대들과 티칭이 안 되는 또는 코칭이 안 되는 그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중간에 있는 포인트 리더가 함께 저희는 미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3자 미팅일 때 이 중간에 있는 포인트 리더의 리더 사장님과 저는 이렇게 눈을 맞추고 이분 없다고 생각하고 미팅을 해요. 첫 시간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지금 8주 동안 사업적으로 안내할 건데 우리 사장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있냐 하면 내가 사장님하고 미팅한 걸 우리 사장님은 알아야 해요. 근데 내가 전화로 이 1시간의 이야기를 언제 생방으로 보여주겠냐고.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요청이 있을 때 제가 요청 드릴 거고요. 사장님은 당연히 내한테 코칭을 받는 걸 사장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1대의 2대의 리더를 내가 미팅을 할 때 이 1대가 왠지 소원해지는 것 같고 또 이 사장님이 뭔가 내하고 가까워지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기 전에는 저 마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2대 사장님 스폰서한테 가서 뭔가를 잘하면 1대 스폰서 사장님 섭섭해하지 않을까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3가지의 분류를 토대로 저 또한 이렇게 포인트 리더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상의 포인트 리더는 PPT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한 확장되는 조직의 크기만큼 저희는 무한 확장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뉴스키는 무한 확장되는 머리와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이번에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최상의 포인트 리더는, 최고의 포인트 리더는, 엘리트 포인트 리더는 무한 확장되는 조직의 크기만큼 나의 머리와 가슴을 가진 사람이다. 그 머리는 전략과 가슴은 수용이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보니까 전략이 없더라고요. 그냥 주먹 끄고식으로 맨날 바빴더라고요. 또 뭔가 사업에서 막 내가 힘이 들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은 이후에 커야 한다. 난 더 크고 싶다. 더 많은 사람을 담고 싶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기회를 주고 싶다. 그럼 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지? 이걸 매일매일 고민하게 되고 이런 답을 찾기 위해 계속 뛰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식의 나에게 부정적인 환경이 와도 나 이거 수용해야 되겠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사업적 지론이 있어요. 썩은 사과를 우리 성적에 오래 두진 않아요. 저는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깨우친 거예요. 사과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썩은 사과가 주변에 있는 사과를 썩게 만들죠. 저는 이때까지 착한 리더, 좋은 리더 되고 싶어서 이 썩은 사과를 보고도 나머지 사과들한테 너희들이 피해 살아 그냥 이랬어요. 저는. 너가 면역하면 썩어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도려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하나의 사과가 99개 사과를 다 망치더라고요. 면역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리더 교육 이후에 제가 무엇을 좀 더 잘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좀 더 부족한지를 저는 이 포인트 리더 교육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올해 한 2월까지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 포인트 리더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3월부터 지금까지 포인트 리더를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걸 통해 성장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계속 이제 이런 교육의 어떤 형태의 미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의 파트너 때문에 속상해서 딱 전화가 왔길래 제가 했던 얘기 그거예요. 사장님, 현재 그 사람의 상태는 그러네요. 사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장님 만나서 사장님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결론 내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배운 대로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 포인트 리더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뭐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 마음은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말의 의도를 아는 거죠.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네 오늘 저녁에 8시 이후에 제가 만나시고 제가 서울에 내려갈 때쯤에 통화 다시 해요. 그때까지 해결해 놓으세요. 즉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 19년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기철 이선희 사장님도 되게 젊으셨거든요. 저의 1대, 2대, 3대 스폰서 사장님들은 저보다 10살, 12살 뭐 그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이에요. 근데 4대 스폰서이신 조기철 이선희 사장님은 되게 젊으셨어요. 그래서 4대 파트너지만 제가 그냥 가서 맨날 잘 물어봤어요. 4대인데. 지금 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요청하고 요구하니까 해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을 때 사장님이 이렇게 툭툭 답을 주신 그게 제가 현재 19년차 사업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많은 랑년의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 앞에서 부족하지만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폰서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날들을 매일매일 주신 거에 제가 감사드리고 8월 달에도 남은 저는 8월에 남은 23일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현장에서 뛰는 뉴스킨에서 박지성과 같은 그런 리더로서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사장님들 우리 9월 4일에 뉴페스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